여러분의 집 상태는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필요 없는 물건은 싹 치워놓고 심지어 수납장에도 다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 반면, 누군가는 수납장이며 냉장고며 모든 곳이 꽉 차 있고 심지어 통행이 불편하게 입구에까지 걸리적거리는 물건들을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사실 이렇게 물건을 제때 치우지 않다가 한 번에 치우려고 하면 몇백만 원의 돈을 써야지만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아버님이 저장강박증에 가까울 만큼 물건을 버리지 못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물건을 버리는 데만 300만 원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특히나 부모님 세대들은 정리를 버리기라고 생각하셔서 더더욱 정리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장씨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전쟁 중입니다. 여기 있던 망치랑 벤치 어딨어? 접착제랑 본드 들어있는 가방? 그거 버렸어. 할아버지는 화가 나서 그걸 왜 버려? 다 쓸 용도가 있는 건데. 당신 몇 년 동안 이거 쓰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버렸지. 마음대로 치우지 말라 그랬잖아. 문고리 고장나면 연장 갖다 고칠 줄 알아야 귀중함을 알지. 진짜 못 살아. 에이. 자꾸 물건을 쌓아두는 할아버지와 물건을 내다 버리는 할머니. 은퇴 후 부부 둘만 사는 집에 살림 물건들이 너무 많고 벽마다 좋지도 않은 액자와 사진들, 바닥엔 가구들이 여백 없이 널려 있습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장씨 할아버지. 예전에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충격을 많이 받은 후부터 물건을 쌓아놓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물건으로 외로움을 달래려는 걸까요? 이제는 어떻게 버리나 싶기도 하고 버리면 죄 짓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 딸이 오는 날입니다.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딸은 한숨을 내쉽니다.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집안. 아이고, 안 쓰는 프라이팬이 몇 개야 대체? 그러자 할아버지가 바로 대꾸합니다. 언젠가 다 쓸모가 있어. 식자재 중에는 유통기한이 2011년 6월, 2014년 11월이라고 적힌 것들이 보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걸 왜 쌓아만 두냐고 정말. 이렇게 생활하다가 엄마 예전에 독감에 대상포진까지 걸린 거 기억 안 나? 할아버지는 황급히 말을 돌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한 차례 집을 다 치웠지만 다시 쓰레기로 가득 차 버린 집. 딸은 아버지에게 상담을 받아보자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내 방으로 들어간 할아버지. 딸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번에 프라이팬 20개를 다 버리고 새 프라이팬 하나를 사왔더니 새 프라이팬 다시 환불하고 버린 거 다시 가져오라고 화를 내더라. 갑작스럽게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렇게나 물건을 쌓아만 논다. 가족들은 스트레스와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사실 저장 강박이 심한 분들은 의지만 가지고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위에 할아버지네 가족처럼 한번 깨끗이 치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버릴까 했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때는 기분이 좋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세월이 지나 잊혀지고 안 쓰는 물건들은 바로바로 처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눈 딱 감고 아까워도 없애야 할 집안 물건 8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눈 딱 감고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는 오래된 바닥 매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오래된 바닥 매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최근 층간소음을 줄이고 어린이와 노약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에서 바닥 매트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닥 매트에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노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란 PVC 재질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온 물질입니다. 지난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오래된 제품일수록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용기간별로 보면 최근 3년 이내 구매 제품의 경우 6개 중 1개에서 검출되었지만 3년이 넘어간 제품에서는 8개 중 7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놔두면 오래 사용하는 바닥 매트의 특성상 청소 등으로 겉표면이 마모될 경우 제품 내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새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남성 정자수 감소 및 여성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도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바닥 매트 교체를 고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 매트는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 매트를 관리하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흘린 것들은 무조건 바로 닦는 것입니다. 특히나 집에 아이가 있다면 음식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바로 물티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입니다. 매트는 습도가 높은 장마철과 겨울철에 제습기를 작동시켜주거나 난방을 돌려 제습 관리를 해주고 주기적인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바닥 매트의 경우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요가 매트와도 마찬가지로 가위로 잘게 잘라서 종량제 봉투로 버리거나 너무 큰 경우에는 대형 생활 폐기물로 신고 후에 배출해 주어야 합니다. 눈 딱 감고 버려야 할 물건 2번째는 오래된 기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방에 있는 기름 언제 산 건지 기억나시나요? 들기름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하며 아까워 못 버리고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참기름과 들기름 등 건강을 위해 먹는 기름은 사실 신선할 때만 건강한 음식입니다. 신선도를 잃은 오래된 기름은 최악의 발암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기름은 열과 공기에 약하고 햇빛에는 더더욱 약하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은 공기의 열과 햇빛에 노출되면서 점점 상폐가 됩니다. 기름 이외의 음식들은 상하게 되면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 외형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코의 감각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기름 종류들은 상폐가 되어도 약간의 냄새가 날 뿐 외형적으로 변화가 잘 없고 또 먹으면 바로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버리고자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의 유통기한은 대개 제조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빛과 열을 받으면 쉽게 상폐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의 식용유들은 대개 유통기한이 1년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내가 이 기름을 언제 샀는지 잊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름 구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화된 기름은 색이 짙어집니다. 처음에 투명한 색의 기름도 산화가 진행되면 진해져 버린다고 합니다. 기름의 색이 검고 짙어진 기름은 튀긴 재료가 검게 되어버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튀김을 했을 때 거품이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합니다. 불에 달궈진 기름에 재료를 넣었을 때 수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포가 생깁니다. 하지만 산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나오는 거품은 기포와 달리 미세하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오일 외에 많은 식물성 기름은 신선할 때는 아무 냄새도 안 나지만 튀김이나 볶음으로 사용하면 그때부터 풍미가 생깁니다. 하지만 풍미가 아닌 기름 냄새가 날 정도라면 이는 요리의 마무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싫은 냄새는 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름은 만약 아파트 단지나 근처에 폐식용유 수거함이 있다면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잘 모아서 배출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름의 양이 적다면 키친타월로 닦아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만약 양이 많아서 키친타월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유팩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통에 신문지를 적당히 구겨넣고 기름이 신문지에 완전히 흡수되면 그때 신문지를 빼내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눈 딱 감고 버려야 할 물건 3번째는 오래된 칫솔입니다. 간혹 칫솔을 솔이 다 벌어질 정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칫솔모가 벌어질 정도로 오래 사용하게 되면 세균이 증식하여 구강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3에서 4개월에 한 번 정도 칫솔을 교체하기를 권합니다. 칫솔 교체 시기만큼 중요한 것이 칫솔 보관 방법입니다. 특히나 잘 건조시키지 않은 칫솔을 그대로 두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칫솔은 웬만하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칫솔은 변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칫솔을 담가둔 후 흐르는 물에 씻은 뒤 햇볕에 말려주면 보다 깨끗하게 칫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칫솔 여러 개를 한 컵에 같이 보관하게 되면 서로의 칫솔에 균이 옮겨질 수 있으니 따로 개인 컵에 칫솔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칫솔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플라스틱 칫솔도 한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이 아니라 칫솔 몸체가 고무나 기타 다른 종류들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 재질이 섞인 경우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려야 합니다. 눈 딱 감고 버려야 할 물건 4번째는 호일입니다. 사실 호일의 경우에는 버려야 할 물건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써야 할 물건입니다. 여러분 쿠킹 호일의 앞 뒷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보통 반짝거리는 부분이 앞면, 광택이 없는 부분을 뒷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광, 무광의 차이는 제조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합니다. 호일은 생산 시 두 겹을 압축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얇아서 찢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택의 차이가 날 뿐 앞면, 뒷면의 성분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굳이 앞뒷면을 구분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광택이 나는 앞면에 음식을 닿게 포장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 성분과 음식의 성분에 따라 음식이나 호일이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해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없지만 변색의 우려 때문입니다. 쿠킹 호일은 재질과 관계없이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얇게 가공되었기 때문에 다른 알루미늄 제품처럼 재활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이 호일 또한 열에 강한 특수 재질이 포함된 혼합 종이이기 때문에 일반 종이와 함께 재활용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눈 딱 감고 버려야 할 물건 5번째는 향초입니다. 향초는 오랫동안 사용했을 경우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향수나 향초와 같은 방향 제품은 인공향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궁 건강과 호르몬 계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향초는 가끔 사용하더라도 사용 뒤엔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향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양초를 만드는 파라핀 왁스나 우지 등과 같은 유기화합물로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첨가물로 아로마 오일과 같은 천연향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조사에서는 합성 향료를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성 향료에 정확하게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지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향초가 탈 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 초미세먼지 등과 같은 물질이 나옵니다. 일산화탄소는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 전달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렇게 산소 전달이 안 되면 우리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심할 경우 질식을 하게 만듭니다. 이산화질소도 농도가 높을 때 기관지나 폐포를 파괴하는 폐기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잘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입니다. 향초는 탈 때 벤젠, 톨루엔과 같은 1급 발암물질도 나오고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향초의 발암성 화학물질이 생성되기는 하지만 위험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 후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연구에서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했을 때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향초의 촌농 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내용물을 젓가락 등을 활용하여 부숴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남은 유리 등의 용기는 유리병류로 분리배출해주면 됩니다. 눈 딱 감고 버려야 할 물건 6번째는 전기 그릴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전기 그릴이 몇 개 있으신가요? 사실 전기 그릴은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아야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중 가장 성능이 좋고 연기도 덜 나는 전기 그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것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습니다. 요새 전기 그릴도 성능이 점점 좋아져 이런 제품을 볼 때마다 혹해 최신 전기 그릴을 충동 구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성능이 좋아지는 제품들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전기 그릴이 여러 개 있다면 그중 제일 성능 좋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고로 팔던지 기부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전기 그릴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철류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전기 그릴은 분리수거 전 깨끗이 씻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 그릴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고철류이기 때문에 고물상에 가져가면 시세에 따라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눈 딱 감고 버려야 할 물건 7번째는 오래된 안약입니다. 여러분 집에 개봉 후 한 달이 지난 안약이 있나요? 안약을 가끔만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 개봉을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약은 액체이기 때문에 개봉 즉시 세균이 번식한다고 합니다. 개봉을 하면 오염이 될 확률도 커지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약이 남았어도 버리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안약의 경우 언제 개봉했는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병에 개봉일자를 적어두고 날짜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남았다고 안 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안약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일 뿐입니다. 이 유통기한은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미 개봉을 한 상태라면 유통기한과 상관없이 사용기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안약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이나 변기에 버리면 안 되며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보건소나 약국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눈 딱 감고 버려야 할 물건 마지막 8번째는 수납장입니다. 여러분 집의 수납장은 총 몇 개인가요? 사실 우리가 수납장을 집에 배치해두면 그 수납장에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 욕구가 가득해집니다. 굳이 필요 없는 물건임에도 비워져 보이는 것이 싫어서 아무거나라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수납장은 기본적으로 부피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집안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게다가 그 수납장을 채우려면 여러 물건들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말 필요한 수납장이 아니라면 나머지는 처분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납장에 물건을 채우려는 욕구도 사라지고 수납장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소에 가서 작은 플라스틱 수납장을 구매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납장은 없어선 안 될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납장의 경우 상태가 좋다면 중고로 팔거나 무료 나눔을 해도 좋습니다. 수납장의 종류와 크기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근처 동사무소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비워야 할 집안 물건 8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오래된 바닥 매트, 둘째는 오래된 기름, 셋째는 오래된 칫솔, 넷째는 호일, 다섯째는 향초, 여섯째는 전기 그릴, 일곱째는 오래된 안약, 마지막 8째는 수납장입니다. 이렇게 물건들을 처분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새로 사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의 물건을 공간에 여유가 있을 정도로 정리한 상태에서 이미 산 물건을 활용해서 오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도 옷장을 꽉꽉 채우고 있다면 정리 한번 해준 후 남은 옷들은 오래 입고 가능한 새 옷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 버리기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한 활용하며 오래 사용하고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진정한 환경을 위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뿐 아니라 만나는 모임과 사람 중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쓸모없이 정신만 소모되는 인간관계 말이죠. 이렇게 집안 물건과 인간관계를 정리해 나가다 보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방향성이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나이 들수록 비워가며 진정한 나 자신을 찾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부터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평안한 노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